안녕하세요. 임장챌린지 시즌4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광명시, 저희가 광명시 시즌1에서 굉장히 추울 때 광명 뉴타운 다녀왔어요. 광명 뉴타운과 철산을 둘러보는 시간을 시즌1에서 가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추운 날 다녀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명 역세권, 그러니까 광명의 남단이죠. 남단, 광명 역세권을 우리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역세권은 거리가 좀 짧아요. 광명의 가장 남단이기도 하고 남단인데 이제 시세로는 광명의 시세 상단에 올라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광명 내에서 좀 섬 같은 곳인데 여기가 또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한 지역이기는 하죠. 신축 단지가 딱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5개 단지가 주변 인근의 광역 상권과 그리고 KTX 역사와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눈으로 직접 한번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광명을 총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광명 역세권의 가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명 역세권 말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굉장히 작은 지역이에요. 소규모의 일종의 택지 지구이고 광명 내에서 이제 광명 역세권, 즉 KTX 역사를 이쪽에 짓는다라고 했을 때 광명 시민들이 그리고 온 수도권 시민들이 좀 놀랐었죠. 이 벌판에 광명역을 짓는다고 했었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주변에 아파트들을 분양을 하고 그랬을 때 초기에 분양권을 매수매도 초피가 굉장히 쌌죠. 분양권 매수매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광명에 살았지만 분양권을 이제 사지를 못했었네요. 예, 다른 투자를 하고 있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광명역이고요. 광명역의 5개 단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광명역 1번 출구에서 광명역에 이렇게 출구가 8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짝짝짝짝 이렇게 4개가 있는데 1번 출구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광명역의 부대 시설과 역사죠. 역사와 주차장들로 이렇게 광명 역세권의 센터에 이렇게 광명역이 위치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1호선이 간헐적으로 이제 배차 간격이 굉장히 긴데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자, 광명역이고요. 1번 출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1번 출구에서 이제 광명역을 끼고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코스트코를 만날 수가 있고요. 이 코스트코가 굉장히 서부 측 권역에서 인기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장을 보시는데 아무래도 코스트코도 예전만 못하죠. 왜냐하면 워낙에 쇼핑 문화가 온라인으로 좀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한국형 창고형 매장들도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코스트코가 예전만은 못한데 어쨌든 코스트코가 주말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자, 코스트코를 끼고 올라가시면 GIDC라고 해서요. 광명 이제 이게 일종의 지식산업센터와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명 디자인 플라자 이런 형식인데 디자인과는 특별히 이제 관련이 많이 없고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 대규모의 지산 그리고 상권 이렇게 해서 여기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일부 상권과 중앙대학교 병원이 이제 종합병원으로 이제 개원을 했죠. 개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롯데몰과 이케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케아와 롯데몰은 이제 광명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이제 들어왔고 들어온 지 꽤 몇 년 흘렀죠, 그렇죠? 중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북쪽 권역 섹터도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롯데몰과 이케아를 지나서 규모가 굉장히 크죠. 지나서 북측 상권을 지나면 유플래닛 대시양이라고 해서 대시양 아파트를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고점이 가장 높았으니까 유플래닛 대시양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AK몰이라든지 또 상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플래닛 대시양 같은 경우에 상권에 둘러싸여 있죠. 그렇죠? 자, 대시양을 만나실 수가 있고 대시양 여기 좀 이렇게 상권을 끼고 단지를 살짝 맛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길 건너오면
서밋플레이스, 프루지오. 아무래도 프루지오가 이 5개 단지 중에서는 입주도 좀 일렀고 빨랐고 제일 막내가 대시양인데 입주도 조금 빨랐고 아무래도 입지 자체가 좀 상권지에서는 좀 멀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서 프루지오가 요 가장 아래쪽 남쪽 권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권지 그 준주거 지역들을 단택지 준주거 지역을 지나서 그러니까 1층에 상가가 있고 2, 3층에 이제 주택이 있는 이런 점포택지 지역들을 지나서 가시면 또 역을 끼고 오시면 광명 파크자이, 센트럴자이, 파크자이와 센자, 광센자, 파크자이 이제 자이 섹터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명 역세권이다라고 하면 뭔가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굉장히 뭐 크고 복잡하고 좀 낯설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밟아보시면 굉장히 작게 느껴지실 거예요. 총 5개의 일반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가 대시양, 서밋, 프루지오, 파크자이, 센트럴자이 5곳의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쪽으로도 또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상권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으로는 이제 세빛공원이죠. 공원이 대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편으로는 외곽순환도로를 끼고 위쪽으로 바로 가면 위쪽에는 이제 광명의 소화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제 안양의 석수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광명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일단은 아파트 플러스 이제 상권들, 지식산업센터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교통망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1호선과 KTX가 이제 위치하고 있어서 지방으로 들고 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그래서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안양에서도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천에서 많이 이용해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KTX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가 인천에는 없기 때문에 향후에 2025년, 2026년경에 인천 송도발 KTX가 이제 개통을 할 예정인데 현재는 인천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광역교통망이 없기 때문에 광명 인근 남동구나 이런 쪽에서는 광명역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KTX가 광명역에 있고요. 향후에 지금 착공을 한 노선이죠. 신안산선 플러스 월곶 판교선, 즉 광역 그 철도망이 KTX, 신안산선 그리고 월곶 판교선 뭔가 마치 좀 규모에서도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뭔가 좀 섬과 같이 좀 동떨어져 있는 도로망으로 좀 많이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 메인 주거 지역에서 조금 이제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던 이제 약간 그들만의 세상 같았던 그런 광명 역세권이 이제 주거 지역하고 철도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확장성도 커지는 거예요.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광명에서 사실은 철도망을 활용해서 구로나 서울이나 강남이나 아니면 여의도로 나가기가 굉장히 좀 불편했는데 자차가 아닌 이상 근데 이제 신안산선이나 월곶 판교선을 이용을 하면 여의도 그다음에 강남 2호선이랑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강남 여의도 그리고 판교까지 이제 일자리 노선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광명 역세권의 입지 가치가 좀 한 단계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들은 교통망에 의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광명 같은 경우 광명시 자체가 북측에서부터 쭉 이제 좋아지고 이제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명 뉴타운, 철산 그리고 아래쪽으로 광명 역세권 이렇게 해서 이 트리플 3개의 주거 지역이 광명 전체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철산과 광명 역세권이 광명 내의 아파트들의 시세를 리딩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락기 때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조정이 많이 올해
초까지 굉장히 많이 됐고 거래량도 거의 전무했었는데 이제 올해 2분기, 3분기를 지나면서 거래도 조금 일어났고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또 상승폭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현장에 가시면 이런 어떤 강명 역세권 개발 계획도 조감도를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5개의 단지.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학교이겠죠. 아무래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분들은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학원가라든지 학교가 좀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명 역세권 지구 같은 경우에는 센터의 광명역과 부대시설 플러스 중심상업지역 내에서 이케아, 롯데몰, 상업지역 플러스 중앙대학교 병원과 지식산업센터 또 스마트타운이라고 해서 또 지식산업센터와 여기 자이타워 등등 지산이 꽤 많이 있어요. 규모에 비해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 상권이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준주거 부지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좀 조화로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원까지 대규모의 공원까지 여기도 이제 그럼 그 시설들 이제 그 하수 처리 시설들을 또 이렇게 좀 처리해서 위에를 이제 그 지상 공원화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양천이 우측편으로 흐르고 있고 안양천으로 도달하기에는 좀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좀 단절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노르프 페인트 이제 공장과 다양한 이제 석수 쪽의 공장들 밀집 지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광명역으로 신안산선, 월판선, KTX 1호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뭐 추가적인 보조적인 노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인근으로 뭐 그 광명 쪽에 스마트 밸리 일자리 지역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인근지에서 또 일자리의 어떤 수혜지로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프터눈님의 한 장 지도고요. 그 전고점과 그 네이버 현재 최저가. 웬만한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매매가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로구의 단지를 봤는데 물론 구로구에는 신축 단지가 많이 없기도 하지만 구로구보다 훨씬 더 좀 구로구의 기축단지 7억대의 기축단지보다 더 비싸고 물론 신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서울의 하단보다 훨씬 더 수도권의 상단으로서 시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고가 15억을 넘었었어요. 네. 유플래닛 시향에서 전고점이 나왔었고 대체적으로 한 15억 가까이 전고가 됐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매매가가 11억대 12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 모습. 연초에는 이렇게 10억 언더에 막 이렇게 매매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또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그렇게 막 낮지는 않은 50% 내외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층들이 좀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또 확실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제 안양의 만안구 원도심과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는 이제 내행님의 시세 지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학원가가 여기 지금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원가가 위쪽과 아래쪽에 준주거 지역 시설과 상업 지역에 형성이 되어 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고 이제 고등학교가 좀 아쉬운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명역에서 저희는 시작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와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몰,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병원의 굵직굵직한 이런 메인 시설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GIDC 상권,
메인 상권들 호반 서밋 그죠? 그 유플래닛 대시양을 끼고 이런 상권들 대시양의 문주입니다. 대시양. 그리고 여기는 다 뭐 그 층수들이 40층, 50층 가까운 40층대 이렇게 있어서 뒷목 잡고 보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지들보다 높게 쭉쭉 뻗어 있는 스카이라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상권지와 바로 붙어 있는 유플래닛 대시양의 모습이고요. 전고가 15억을 넘었던 단지입니다. 서울의 어지간한 단지들보다 더 비싼 곳, 왜 비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발로 밟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12억 정도대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대시양과 그다음에 인근 지역의 모습, 그리고 여기는 서밋, 호반 서밋, 그리고 푸르지오, 가장 남쪽에 있는 푸르지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쭉쭉 뻗어 있죠. 우측편에 있는 파크자이의 모습, 그리고 광센자, 센트럴자이, 광명역 센트럴자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광센자, 그 다음에 광명, 파크자이, 이렇게 옆에 공원을 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공원입니다. 그 저류지, 그러니까 물이 이제 고여 있는 저류지를 이렇게 공원으로 꾸민 그런 모습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저류지를 공원으로 예쁘게 꾸며놓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변공원 따라서 이렇게 광센자와 파크자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양이에요. 안양. 자, 이렇게 쭉쭉 뻗은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명의 유플래닛 대시양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챌린지 샷을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12월도 헐월의 임장 챌린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광명에 다른 지도를 좀 넣었었는데 여기서 빠졌구나. 광명은 기본적으로 북측에 광명 뉴타운 그리고 철산 쪽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시작해서 아래쪽에 하안동과 소하동 그리고 아래쪽 역세권까지 해서 총 5개 정도의 섹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굉장히 좀 공부할 거리들이 많은 그런 수도권 A급시 광명, 여러분들 그 매력을 발로 직접 밟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임장하기 굉장히 좋고요. 또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광명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평지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온가족 나들이로서 또 맛집도 검색하셔서 맛집에서 그리고 이케아라든지 이런 쇼핑 한번 하시고 공원도 거니시면서 단지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 단위로 오는 손님들을 또 소장님들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올 가을에 광명 역세권에서 여러분들의 임장 빵빠레를 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월부터 12월까지 임장 챌린지 시즌4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시즌4의 임장 챌린지 끝까지 유종의 미를 함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